안녕하세요. 장가은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한당구연맹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추가 정리하였습니다. 추가 문제의 경우 모범 답안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100% 정확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구술 문제. 프로즌 되었을 때의 재배치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프로즌 시 재배치법은 공이 테이블 밖으로 나갔을 때의 배치법과 동일합니다. 적색 공은 풋스팟. 자기 차례의 선수의 큐볼은 헤드스팟. 상대방의 큐볼은 센터스팟으로 가야 합니다. 만약 내정된 스팟이 점유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는 경우는 점유하고 있는 공이 가야 할 위치로 놓여집니다. 쓰리 쿠션 경기에서 득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시오. 첫째, 수구가 제1목적구를 마치고 3번 이상의 레일 터치를 한 다음 제2목적구를 마친 경우. 둘째, 수구가 3번 이상의 레일 터치를 한 다음 2개의 목적구를 마친 경우. 셋째, 수구가 1번의 레일 터치를 한 다음 제1목적구를 마치고 다시 2번 이상의 레일 터치를 한 다음 제2목적구를 마친 경우. 넷째, 수구가 2번의 레일 터치를 한 다음 제1목적구를 마치고 다시 1번 이상의 레일 터치를 한 다음 제2목적구를 마친 경우. 단, 큐볼이 3번째 레일과 제2목적구를 동시에 마치거나 제2목적구와 수구의 최종 진로를 가지고도 판정이 애매한 경우는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레일 터치의 접점은 하나의 레일에 편중되어 있어도 유효하나 수구가 레일을 타고 흘러서 진행되는 경우는 한 번의 레일 터치로 판정함. 파울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시오. 첫째, 스트로크 중에 하나나 여러 개의 공이 당구대에서 튀어나오는 경우. 둘째, 3개의 공이 정지되어 있기 전에 선수가 스트로크를 한 경우. 셋째, 만약 선수가 경기를 하기 위해서 큐의 가죽 팁이 아닌 다른 부분을 사용한 경우. 넷째, 만약 선수가 큐, 손 또는 다른 물건으로 공을 건드릴 경우. 다섯째, 선수가 계속 공을 미는 경우. 즉, 가죽 팁이 굴러가고 있는 공을 여러 번 건드린 경우를 말함. 여섯째, 선수가 큐볼을 타고 하는 순간에 한 발이 바닥에 닿아 있지 않은 경우. 일곱 번째, 선수가 경기 장소 표면 위, 쿠션 위 혹은 틀 위에 보일 만한 마크를 한 경우. 여덟 번째, 이닝 중 상대 선수 공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경우. 경기 중 공을 재배치해야 되는 상황을 설명하시오. 첫째, 공이 프로즌 되었을 경우. 둘째, 공이 테이블 밖으로 튀어나갔을 경우. 셋째, 시간초가 되었을 경우. 배우는 사람이 끌어치기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설명하시오. 첫째, 정확히 하단을 겨냥하고 스트로크 하는지 체크 후 지도한다. 둘째, 끊어치기가 아닌 충분한 팔로 스로우가 되고 있는지 확인 후 지도한다. 셋째, 세게 치기보다는 힘을 빼고 부드러운 스트로크가 되도록 지도한다. 당구가 노인 스포츠에 좋은 이유는? 당구는 무리한 근력 사용이 없으며 높은 심폐지구력 또한 요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를 통하여 친목 도모 및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구는 노인 스포츠에 적합한 운동입니다. 잉글리시 빌리아드의 공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잉글리시 빌리아드는 스누커 테이블에서 스누커 공 3개를 이용하여 경기를 진행합니다. 스누커의 테이블 규격은 가로 1830mm, 세로 3660mm입니다. 공의 직경은 51.5mm입니다.
커브와 스커트 현상이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쳐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커브와 스커트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100% 없애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하여 힘과 회전에 따른 자신의 커브 및 스커트 양을 파악하여 게임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구 시합과 날씨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당구 시합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습도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의 경우 높은 습도로 인하여 공이 짧아질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이 쿠션에 접촉 시 부드러운 진행보다는 튀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습도에 따른 적절한 경기 운영이 필요합니다. 프로 선수와 동호인이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각각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프로 선수와 동호인의 지도 방법은 다르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프로 선수의 경우 목표 시합에 초점을 맞추어 스케줄을 계획하며 동호인의 경우 좀 더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밸런스 회복을 합니다. 밸런스 회복을 위해서는 밸런스가 무너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한 후 이를 선수 및 동호인에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때 동영상 촬영 등을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밸런스 회복을 위한 훈련법을 계획하고 선수와 동호인에게 지도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루틴에 대해서 말하시오. 이 질문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루틴이 어떤 건지 생각하고 가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는 루틴은 준비 자세에 대한 방법, 에이징을 위한 자신만의 방법, 예비 스트로크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구와 일목적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스트로크 시 브릿지와 수구의 간격은 넓은 게 좋은가, 좁은 게 좋은가, 그리고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말하시오. 수구와 제1목적구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스트로크 시 브릿지와 수구의 간격은 넓은 게 좋다, 좁은 게 좋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브릿지와 수구의 간격은 스트로크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강한 스트로크를 위해서는 넓게, 약한 스트로크를 위해서는 좁게 조절합니다. 제1목적구와 제2목적구의 위치에 따른 다운공 포지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스트로크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수구와 제1목적구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커브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두께보다는 좀 더 두껍게 에이징을 맞추어 스트로크 하는 게 좋습니다. 유소년과 노인의 지도법과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유소년의 경우 쉽게 실증을 내기 때문에 당구에 대한 흥미를 붙일 수 있게 놀이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지도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때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노인의 경우 마음처럼 쉽게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보다는 반복적 교육이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 교육 시 틀에 맞추는 교육이 아닌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눈높이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많이 활용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지도사 당구 종목 추가 구술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지금까지 실기시험에 나온 공배치를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여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안녕. 장가연의 당구놀이